안녕하세요, 왕세호입니다. 오늘은 우연치 않게 홈스쿨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심한 선입견을 주는 동영상이에요. 사실 저희 아들이 홈스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을 보면 약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계층에 대해서 어떤 특정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나 좋지 않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퇴한 아이들, 학교 밖의 아이들, 또 홈스쿨을 하는 그 아이들이 너무나 그런 어른들의 시선, 그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다른 선택인데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잘못된 것, 옳지 못한 것, 인간관계가 좋지 못한 것, 성품이 안 좋다라는 것, 부적응자라는 이런 딱지들을 계속 붙이거든요. 하여튼 한번 동영상을 살펴보시죠. 때까지는 자아 형성기예요. 자, 이때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거, 자아 형성기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럼 홈스쿨링을 한번 보죠. 학교가 있고,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홈스쿨링을 합니다. 홈스쿨이죠. 즉, 집이 곧 뭐예요? 학교예요. 여기 한번 인간관계를 한번 볼까요? 선생님과의 인간관계 있죠. 또 무슨 인간관계 있어요? 친구와의 인간관계 있어요. 여기에는. 자, 재밌게도 뭡니까? 선생님, 친구. 학교에 가더라도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부모,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이 여기에 있어요. 요거 관련되는 것과 학교가 공존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 내 직장 상사가 됐던 아니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 여러 선배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친구와의 인간관계, 타인과의 인간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의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거를 여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즉 5세에서 13세 유치원을 간다든가 또는 유치원이 됐던 초등학교가 됐던 여기 초등학교까지거든. 대체적으로 학교가 가지고 친구들이랑 잘 노는 방법, 나쁜 애들이랑 안 노는 방법 이런 걸 배우면 돼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관계에 적응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요 홈스쿨링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뭐만 있어요? 여기에는 부모, 형제, 자매 관련된 여기는 집이에요. 그냥요. 공부하는 거 이건 지식이죠. 이건 지식이에요. 지식. 자, 그러면 학교에서 같은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 대안점으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게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모아요. 요즘 많이 해요. 여기 홈스쿨링, 여기 홈스쿨링 이렇게. 그래서 같이 어울려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매일 어울리냐?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모임이에요. 모임을 갖습니다. 여기는. 모임 형태로 해서 이렇게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인간관계의 형성이 될까요? 인간관계 형성이 안 돼요. 인간관계라는 거는 심리가 계속 주고받으면서 고정화되는 나름대로 이렇게 고착화되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게 인간관계거든요. 여기서는 이 모임에서는 이런 인간관계 형성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즉 그때그때 그냥 땡방하고 가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래서 학교라는 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여기는 뭡니까? 학교는 친구나 여러 명이 이렇게 모여있다 보니까 획일화되어 있죠. 통합화되어 있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의 지식이. 여기는 이 아이들의 개인에 맞게끔 뭘 할 수 있어요? 맞춤식 지식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냐? 지식이 중요하느냐? 아니면 이 관계가 중요하냐?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검토를.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거, 물론 이것 때문에 대안학교도 존재하고 홈스쿨링도 존재하고 존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교육 형태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점에서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이 관계 적응하는 것과 자아 형성에 대해서. 만약에 이때까지 청소년 때까지 계속 홈스쿨링을 하게 되면 이 아이 사회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간관계 적응 못해요. 전문직으로 자기 혼자 하는 일이면 잘해요. 그러나 인간관계 굉장히 힘들어져요. 인간관계가. 안 겪어봤거든요. 겪어보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과연 그것이 옳은 길이냐? 지적 지식은 굉장히 좋으나 관계상에 관련된 그럼 그 지식이 왜 필요해요? 이런 거는 한 번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뭐가 옳다 그러다를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학교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이런 관계에 관련돼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관계에 관련돼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시행착오 겪으면 뭐가 돼요? 그날로 끝. 그게 무슨 인간관계예요? 그러면 배우죠. 가서 성인이 돼가지고 얘랑 나랑 뭔가 하는데 얘가 날 스트레스 줘.
그러면 인간관계 바로 그날 끝나요. 그게 무슨 인간관계예요? 혼자 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심성, 즉 행복에 관련되는 거, 함께 행복해지는 거, 이런 것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개인화가 되는 거죠. 철저하게. 어쩌면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어떤 게 더 중요하냐를 한번은 검토를 해보죠. 이분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코멘트는 그 뒤에 달게요. 다만 홈스쿨 하는 아이들이 찍은 동영상이에요. 그것도 한번 보시죠. 나한테 홈스쿨이라는 거는 약간 신발장 같아. 나에게 홈스쿨이란 자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 나에게 홈스쿨이란 자유인 것 같아. 나에게 홈스쿨이란 독서라고 생각해. 나에게 홈스쿨이란 터닝 포인트다. 나에게 홈스쿨이란 삶이다. 그렇다. 나는 홈스쿨을 한다. 어쩌면 사람들은 홈스쿨러들을 좋지 않게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홈스쿨러들은 저마다 형형색색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쫓아간다. 나는 이렇게 사람들의 왜곡과 비판 속에서도 성실하고 누구보다 열정적인 홈스쿨러의 일상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이 아이들이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것은 계속해서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이들이 사회성에 문제가 있을까? 성품에 문제가 있을까?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면서 두려움이 있지만 자기 길을 가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오히려 더 기여를 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응원하지는 못할 망정 이 처음에 그 심리 전문가라는 그분이 했던 얘기를 제가 잠깐 보면은 학교에서는 교우 관계가 있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선생님과의 관계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전혀 다르거든요. 선생님은 너무 권위적이고 파워가 직장 상사하고 비할 데가 없어요. 사실 직장 상사도 이제 직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긴 하지만 근데 학교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도 마찬가지 변화가 없는데 너무 권위적이에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전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왜곡된 상하 관계를 학습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우 관계가 결핍되어 있다 또는 부족하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홈스쿨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이도 이제 자라면서는 친구들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홈스쿨을 하면 완전히 어떤 외딴 섬에서 아니면 성에 갇혀가지고 전혀 사회와 단절된 어떤 생활을 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전혀 않거든요. 우리 아이도 동네 어른도 만나고 또 학원 선생님도 있고 복싱장 관장님도 있고 또 학원에 가면 또 동생들, 친구들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사귀어요. 그리고 끝나면 또 전화하면서 스케줄도 잡고 전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잘 사귀어요.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고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사교성이 좋아요. 오히려 학교 다니는 애들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른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어른과 대화를 아주 잘합니다. 자기 의사 표현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홈스쿨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만 상담했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없진 않고 이거는 홈스쿨을 하든 또 홈스쿨을 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든 좋은 어떤 환경하에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하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성적 스트레스라든지 교우 간의 스트레스로 굉장히 심한 어떤 심리적 상태, 억압 상태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와 같거든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거는 좋지 않죠. 그리고 홈스쿨을 하는 사람들은 획일적이지 않은 그런 다양한 이유 처해진 환경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 홈스쿨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강조해서 관계는 완전히 무시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분이 홈스쿨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홈스쿨을 안 해봤을 뿐만 아니고 홈스쿨 하는 사람을 깊이 있게 실제 삶이 어떤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체로 홈스쿨 하는 사람들은 지식적인 측면을 강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직접 경험이라든지 아이가 좋아하는 것, 아이가 잘하는 것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기본적인 것이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근데 그 관계가 틀어진 것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을 수 있는가? 그 좋을 수도 있어요. 부모하고 완전 틀어지고 친구하고 사이가 좋은. 우리가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홈스쿨 하면은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깊어져요.
아이를 더 잘 이해하려고 하고 어쨌건 많이 부대끼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한번 관계가 끝나면은 그러니까 부모와 관계가 한번 시행착오를 겪어서 한번 끝나면 끝이다. 그렇지가 않거든요. 홈스쿨 하면 계속 부모와 아이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그냥 끝내버린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아이는 점점점 타인의 어떤 의견, 타인의 생각, 타인의 처한 환경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부모하고도. 또 형제지간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배려를 더 많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보는 홈스쿨 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형제를 훨씬 더 잘 배려하고 남과의 사이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학교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고 쉬는 시간 없고 또 학원 가고 그러면서 형제지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물론 좋은 형제지간을 갖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고 안 다니고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좋은 형제지간 우애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어떤 계층을 바라본다라는 거, 어떤 그룹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학교 밖 아이들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대못질을 하는데 모르는 것이죠. 왜 아이들에게 그런 선입견을 계속 퍼뜨리는지 좀 곰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홈스쿨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도 홈스쿨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다 아픔이 있고 사연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한 개인의 삶, 한 가정의 삶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이해하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